3. 상품 기획 업무. 영업만 하다가 상품 기획 업무도 하게 되었는데 취급 제품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쌓고자 여러가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이 사회학이어서 공학, 계통, 특히 물리, 화학 등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기피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일본 회사들의 카탈로그를 세심히 관찰하여 그들이 피력하는 고유의 특징들을 파악하였고 매뉴얼 등을 입수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전기, 전자 관련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공장 개발실이나 서비스 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의하면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서 공학 계통에 새로운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고교 시절에 이 분야에 대해 좀 더 공부하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설계도 및 회로도도 차츰 이해하게 되었는데 개발실과 회의하면서 자주 듣던 말인 이건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일본의 사례 등 선진 기술을 보여주면서 반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의 개발실에서 단연간 일을 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영업으로 와서 세일즈 엔지니어링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는 영업을 하다가 기획을 하게 되었고 제품의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여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제품의 구조나 특징 등을 알게 됨으로써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 삼성의 회의 문화 및 새로운 시도. 여러가지 종류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보고서나 자료 작성을 위한 사전 회의 등이 많았었는데 대개 구성원들 간의 난상 토론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조직 구성원 간의 이견이 생길 때 항상 개수를 바탕으로 한 논리를 펴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주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고 특히 숫자에 민감하여 숫자를 암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사가 물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무시당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 숫자는 암기하거나 노트에 메모하여야 했습니다. 영업부서 인관계로 매출 계획, 실적 등 개수화가 필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회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매월 실적 마감 보고 및 다음 달 계획 등을 발표하는 경우 항상 긴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조직의 장은 보고 내용의 문제점을 그 자리에서 즉시 발췌하여 신랄하게 비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회의 분위기는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보고서가 긴 경우 나름대로 몇 번이나 검토하였는데 막상 보고 시 상사로부터의 실수를 지적받고 야단을 맞곤 하였습니다. 직접 작성한 사람보다 윗사람이 보고 내용 중에 문제점을 빨리 밝혀 내기에 무척 놀라웠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높은 자리에 올라 후배들의 보고 내용을 보니 한눈에 실수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경력 탓이었습니다. 역시 오랜 기간 경험이 쌓이니까 다르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많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제받을 때 여러 사람의 사인을 받으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비합리성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회의는 1시간 이내 종료시키는 1시간 베스트 제도나 결제는 3명까지 제한하는 등의 업무 효율화를 진행시키게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7.4제.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면서 결국 내가 바뀌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하면서 회사 분위기가 변화해 갔습니다. 일본인 고문인 후쿠다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삼성의 모든 부분에서 성장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태였고 휴대폰은 불량률이 높았지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무조건 많이 만들어 판매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일본 기업 베끼기에 급급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고 칼을 빼든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화형식 등 의식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나타나고 서서히 조직 문화가 바뀌고 품질 중시 경영으로 이어지면서 삼성의 상승세가 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또한 7.4제를 실시하였는데 오후 4시에 퇴근하고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취지는 해가 쨍쨍한 오후에 삼성 직원들이 퇴근해서 자기 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워라밸을 중시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실과 유리된 것이었습니다. 항상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해를 보지 못하였었는데 오후 4시에 퇴근하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직원들이 태반이었으며 내부적으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업 부분의 경우 고객이 연락해도 오후 4시 퇴근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일 처리에 문제가 있어 불만이 거셌습니다. 수원 공장의 경우 먼 지역에 사는 직원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아 애로를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일찍 퇴근은 했으나 아침 7시 출근을 위해서는 새벽 4시경에 기상해야 했으며 저녁에 친구를 만나거나 거래선을 만날 경우
다음날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는 저녁 늦게 술을 먹는다는 것이 몹시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7점 사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였기에 7점 사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7점 사제가 폐지되고 나서 일각에서는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며 비판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혁신적인 제도였다는 평가도 존재하였습니다. 개인별 사업부제 및 식스 시그마 개인별 사업부제도 실시하였는데 컨설팅 회사의 제안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자기의 업무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비용화하여 필요 없는 업무를 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 동안 자신의 업무를 돌아보게 되었고 이를 분석하고 개수화하면서 정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시행했던 식스 시그마도 시행하였었는데 이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정립된 품질 경영 기법이었습니다. 원래 모토로라에서 개발된 일련의 품질 개선 방법이었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도입하여 발전시켰습니다. 생산 품질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부서의 업무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그마는 정규 분포에서 표준 편차를 나타내며 100만 개 중 3.4개의 불량률만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블랙벨트를 따야 했기에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적용하여 블랙벨트를 따고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노력한 만큼의 업무 효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지위가 세계적 기업이었고 회장인 잭 웰치는 존경의 대상으로서 그가 지은 저서 끝없는 도전과 용기 즉 영문명 STRAIGHT from the 것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회사를 일으키고자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중성자탄 잭이란 별명을 얻었으며 식스 시그마, EBUSINESS화 등의 전략으로 지위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100여 건의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창업한 미국 제조업의 산실이자 자존심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은 본업인 제조업을 등한시하고 금융과 미디어 등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한 게 발목을 잡아서 지속적인 쇠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신속하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잭 월치가 키운 인재 중 한 사람으로 데이비드 카룬이란 사람이 있는데 재무 전문가로서 다년간 보잉의 CEO직을 수행했습니다. 기술적 측면보다 비용 절감에 치우친 경영으로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보잉 항공기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CEO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이 느끼던 사항인데 회사에 재무 전문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 회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단기 업적에 치중하여 인재를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문화가 적었던 점은 심히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수한 인재가 많이 포진된 만큼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